맨발이 나를 살렸다. 2장 맨발 걷기 생과 사를 가른다. 7. 맨발 걷기와 헬렌 리어링의 소박한 밥상. 몇 해 전 헬렌 리어링이 쓴 소박한 밥상이라는 책이 소개된 바 있다. 책 내용은 밥상을 화려하게 차리는 데 들어가는 시간을 아껴 사색하고 공부하는 등 의미 있는 일에 시간을 써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와 동시에 책에는 채소와 곡물, 과일을 중심으로 소박하게 차린 밥상이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를 강조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채소와 곡물, 과일을 섭생시 그로부터 전자를 받아 제한적이나마 우리 몸의 생리적 작용에 필요한 조건들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헬렌 리어링과 그녀의 남편 스콧 리어링의 삶은 오래전 그들이 져서 조화로운 삶으로 잘 알려져 있다. 1930년대 초 현대 물질 문명에 저항하며 미국의 도시를 떠난 그들은 버몬트주의 시골로 들어가 그야말로 자연주의 생활을 이어갔다. 그들의 삶은 단순한 채식과 소식의 차원을 넘어서서 도시 문명에 찌들어 있는 현대인들에 대한 소리 없는 경고이자 깨우침의 죽비인 것이었다. 이 책을 번역한 루시화 시인은 그들의 삶의 원칙을 아래로 같이 정리한 바 있다. 채식주의를 지킨다. 하루를 오전과 오후 둘로 나누어 빵을 벌기 위한 노동은 하루에 반나절만 하고 나머지 시간은 온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쓴다. 한 해의 양식이 마련되면 더 이상 일하지 않는다. 하루에 한 번씩은 철학, 삶과 죽음, 명상에 관심을 갖는다. 중약, 깨끗한 양심과 깊은 호흡을 유지할 것을 삶의 대원칙으로 삼는다. 그리고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땅에서 얻는다는 건강한 철학을 끝까지 잃지 않는다. 중약, 단순하면서 충족된 삶, 그것이 그이들의 평생토록 추구한 삶이었다. 그들의 삶의 태도 앞에서 우리가 경건해질 수 밖에 없는 이유다. 그 후 부인인 헬렌이 쓴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 에는 53년 동안 함께 살았던 남편 스콧이 세상을 떠나는 그 엄숙하고 아름다운 의식이 그려져 있다. 그 앞에서 우리는 또 한 번 숙연해질 수밖에 없다. 꼭 100세 생일을 맞은 지 2주일 뒤 이제는 떠날 때가 되었다고 판단한 스콧이 지금부터 곡기를 끊겠다는 의사를 부인에게 전하고 헬렌은 그를 소리 없이 받아들였다. 그들의 성숙된 모습에서 우리는 한 인간의 삶이 또 그를 받아들이는 부인의 의연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고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눈물이 앞을 가려 글을 쓸 수 없을 정도의 진정한 아름다움이다. 스콧과 헬렌 리어링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장 존엄하고 아름답게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진정한 표상이다. 저자가 항상 이야기하듯 우리는 그렇게 조화롭게 살다가 존엄하게 아름다운 이 세상을 하직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삶을 살고자 스콧과 헬렌 리어링은 도시를 완전히 떠나 시골 벽지에서 탈물명의 삶을 선택하였다. 하지만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두가 그러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헬렌과 스콧의 건강하고 고결한 삶의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의 삶에 접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당도한다. 그 최적의 대안이 바로 우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맨발 걷기다. 매일 집 근처 가까운 숲속으로 들어가 문명의 상징인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걷는 것이다. 현대 문명 사이를 살더라도 근처의 숲을 찾아가 맨발로 걷는 행위는 가능하다. 또한 삶의 환경을 가능한 자연에 맞추어야 한다. 적어도 우리는 정서적인 면에서 또 식단적인 면에서 헬렌과 스콧 리어링의 삶을 따라할 수 있다. 그녀가 소박한 밥상에서 언급한 것처럼 신선한 야채와 과일, 건강에 좋은 곡물로 만드는 간소하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여 음식 준비에 들어가는 불필요한 시간을 아끼고 나머지 시간들을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할애해야 한다. 그 시간은 나 자신의 오롯이 충실한 명상의 시간이다.
오아시스의 맑은 샘물처럼 싱그러운 기운이 가슴속에서 전신과 정신을 맑게 해준다. 헬렌과 스콧은 현대 문명을 버리고 떠나 버몬트주의 시골에서 자급자족하며 평생을 자연주의 운동가로 살아냈다. 하지만 그들조차 고무 밑창의 구두나 샌들을 벗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탈문명을 외쳤지만 문명의 이기를 모두 버리지는 못하였다. 그래도 그들은 시골을 떠나 육체적인 노동을 통한 운동을 스스로 아끼지 않았고 소박한 밥상의 섭생을 유지하였기에 평생 병원 신세를 지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었다. 우리는 비록 현대 문명을 버리고 시골로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그들의 삶의 방식과 철학을 따라 채식 등 소박한 밥상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다. 그들 부부는 비록 알지 못하여 실천하지 못하였지만 우리 주변의 숲길을 찾아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한 삶의 방식은 맨발 걷기를 매일매일 생활화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우리도 건강한 삶을 향유하게 됨은 물론 인간으로서 가장 아름답고 존엄한 죽음을 어느 날 이루게 될 것이다. 이제 위 헬렌과 스콧 니어링의 조화로운 삶과 소박한 밥상,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의 전범을 우리 모두의 삶에도 맨발 걷기로 구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8. 땅은 치유한다. 두산백과는 현대인의 질병인 암, 동맥경화증, 당뇨병, 뇌졸중, 심근경색증, 간염, 신장염, 아토피, 파킨슨병, 자외선과 방사선에 의한 질병 등의 90%는 활성산소와 관련이 있고 그러한 질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몸속의 활성산소를 없애주면 된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래서 저자는 활성산소가 모든 현대 문명병의 원인이라고 말해왔고 맨발로 걷고 접지함으로써 그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고 소멸시키고자 외쳐왔다. 그 증거는 저자가 진행한 접지 시 몸의 전압 측정 실험이 극명히 보여준다. 신발을 신었을 때 우리 몸의 전압은 100에서 600볼트에 달하는 반면 신발을 벗고 맨발로 땅과 접지하는 순간 그 전압은 0볼트로 떨어진다. 맨발로 걷거나 땅과 접지할 때 몸 안의 양전하, 즉 양이온을 띤 활성산소들이 땅속으로부터 우리의 몸 안으로 올라온 음전하, 이온을 띤 자유전자와 만나 중화되고 소멸된다. 이로 인해 암, 심혈관 질환 등의 원인이 해소되고 따라서 그러한 병들이 치유된다고 이야기를 해왔던 것이다. 우리는 이제 맨발 걷기를 통한 암 등 만성질환의 치유가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 구체적으로 일어나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들여다보아야 할 때가 되었다. 실제 지난 2015년 미국의 에너지 의학자인 제임스 오시만 박사 등이 발표한 접지와 염증, 면역 반응, 상처 치유, 만성 염증 및 자가 면역 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을 그러한 치유의 메커니즘을 들여다보고 성찰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해 주었다. 저자는 그동안 다양한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많은 회원들을 보아왔다. 그들 대부분은 한 종류의 암이나 이를 포함한 한두 종류의 질병들로 고통받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런 가운데 스텔라라는 한 회원의 상황은 좀 더 복잡하고 좀 더 어려웠던 듯하다. 그녀의 고통은 7년 전 뇌하수체에 생긴 뇌종양의 제거 수술을 하며 시작됐다. 그것이 루마티스 관절염으로 진행되어 왼쪽 눈을 공격했고 그 과정에서 스테로이드 제제를 과다 복용하여 당뇨병이 생겼다. 급기야는 원인 모를 고열과 두통으로 병원에 다시 입원, 2주간의 고단한 각종 검사를 거쳐 다발성 혈관염이라는 새로운 병명까지 얻게 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뇌종양이라는 암의 발병이 그러한 고통의 시작이었다. 몸 안에 쌓인 독소인 활성산소가 중화되고 배출되지를 못하여 몸 안의 성안세포를 공격하여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이 혈관을 타고 돌다가 그녀의 뇌하수체의 암으로 변이한 것이다. 활성산소가 발생하니까 원자핵의 궤도를 도우는 전자들이 짝을 이뤄 다른 세포들로부터 끊임없이 전자를 빼앗아 오는 것이다. 그렇게
서로 뺏는 과정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염증이 생겼으나 땅과의 접지 차단에 따라 자유전자들이 외부에서 충분히 공급되지를 못하면서 염증이 심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자의 결핍 상태가 지속되면서 염증이 심해지고 그 염증이 혈관을 타고 돌다 스텔라님의 경우에는 뇌세포를 공격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뇌하수체에 종양이 생겼고 그 종양을 수술로 도려낸 것이다. 그러나 그 뇌종양의 근본 원인인 활성산소의 중화 배출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즉 땅과의 접지 차단 지속으로 전자결핍 상황이 지속되면서 그러한 병의 원인인 활성산소가 여전히 몸 안에서 해소되지 못하고 독소로 작용하고 있었다. 뇌종양 수술 후 항암제, 혈액희석제, 스테로이드, 제제 등 여러 약물들이 투약되었을 것이지만 여전히 근원적인 땅과의 접지는 차단되어 끊임없이 생성되는 활성산소 등 몸 안의 독소들이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 보니 몸 안의 면역 체계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다. 끊임없이 생성되는 활성산소들과 그로 인한 염증들을 막아내기 위해 면역 세포들이 기진맥진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 면역 세포들이 피하를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상황을 위해서 인용한 논문에서는 전자의 부족은 미토콘드리아의 전자 수송 사슬을 탈포화시켜 만성 피로를 유발하고 면역계 세포의 세포 간 이동 및 기타 필수적인 활동들을 늦출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몸의 경미한 손상조차도 장기적인 건강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 우리 몸이 자유전자를 사용할 수 없으면 염증이 비정상적인 과정으로 처리된다. 전자가 부족한 영역에는 추가적인 손상에 취약해진다. 몸은 양전화 양이온을 띠게 되고 감염을 막아내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 결과 면역 체계는 지속적으로 혹사되고 결국 소진된다. 그렇게 될 경우 면역계의 세포는 우리 신체의 다양한 화학 구조 와 기생충, 박테리아, 곰팡이 및 암세포 분자를 구별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면역계의 기억상실은 어떠한 면역세포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신체 조직과 기관을 공격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한 상황의 예시로는 당뇨병 환자에게서 랑게르 한스섬의 인슐린 생산 베타세포가 파괴되는 것이 있다. 또 다른 예는 면역체계가 자신의 관절의 연골을 공격하여 루마티스 관절염을 일으키는 것이다. 홍반성 난장은 신체의 면역체계가 자신의 조직과 장기를 공격하여 발생하는 자가 면역 질환의 극단적인 예이다 라고 서술하고 있다. 결국 외부에서 침입한 병원균이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존재하는 면역 세포들이 힘이 다하고 정신을 잃으면서 성한 자기 세포를 공격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소위 말하는 자가 면역 질환의 발병이다. 위 스텔라시의 루마티스 관절염과 조조 강직 현상 등이 다 그렇게 생긴 것이다. 그러한 상태를 치유하려면 그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몸 안의 전자결핍 상태를 해결할 자유전자를 공급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그러한 조치가 지난 7년간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존의 대증적인 약물 처치에만 매달리니 그 다음에는 눈의 실명 위기까지 치달았고 더 나아가 다발성 혈관염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 까지 이른 것이다. 몸 안으로의 자유전자 공급이 차단된 상태에서 원인도 모른 채 오로지 약물과 주사제 등의 처방에 매달려온 스텔라시의 지난 극단적인 7년이 연이은 각종 자가 면역 질환의 고통의 이유인 것이다. 그런데 이제 스텔라시도 맨발 걷기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지난 2달여를 맨발로 걸었다. 뇌종양과 루마티스 관절염 등 각종 자가 면역 질환을 일으키며 그렇게도 자신을 괴롭혔던 전자결핍 상황을 마침내 맨발 걷기로 벗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저는 현재
스테로이드 약을 먹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많은 양은 아니지만 제 목표는 약을 끊고 건강하게 사는 삶입니다. 예전엔 언제까지 약을 먹어야 하나 우울해하기만 했었는데 현재는 우울감은커녕 희망찬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스텔라 씨는 천연의 치유제인 맨발 걷기와 접지로 스테로이드 약물을 대신할 수 있다고 믿는다. 과거 모든 질병의 원인이었던 전자결핍이 해소되면서 그녀의 몸에 단순 용이 무해 무비용의 치유 과정이 시작된 것이다. 그녀가 맨발 걷기를 시작한 지 한 달여 후인 11월 중순 병원에서 받은 아래의 혈액 검사 결과는 그 시작을 알린 것이다. 첫째, 당화 혈색소가 9.0이었는데 6.6으로 떨어졌습니다. 둘째, 수면제를 먹어야 잠을 잘 수 있었는데요. 수면의 질이 좋아졌습니다. 셋째, 운동화를 신고 산 둘레길을 2시간씩 걸을 때면 왼쪽 엄지발가락 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쪽에 통증이 와서 걷다가도 멈칫하였는데 신기하게 맨발 걷기는 2시간을 해도 아프지 않습니다. 넷째, 보는 사람마다 얼굴 톤이 굉장히 맑아졌다며 혹시 피부톤을 환하게 하는 화장품을 발랐는지 물어보기도 합니다. 저는 피부톤이 맑아졌다는 이 말이 굉장히 행복합니다. 다섯째, 루마티스 환자가 겪는 조조강직 현상이 없어졌습니다. 위와 같은 맨발 걷기 한 달 반의 결과에 의해 오랜만에 만난 딸과 사이가 장모님의 얼굴이 너무 맑아지고 건강해지셨다는 찬사를 보냈다고 전해왔다. 맨발 걷기로 얼굴톤이 맑아지고 몸의 모든 생리적 작용이 건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스텔라 씨의 지난 3개월의 치유의 행복, 그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이제 앞으로 스텔라 씨가 매일 맨발로 걷고 실내에서도 접지를 계속하면 더 진전된 치유의 결과들이 전해지리라 믿는다. 당연히 혈액검사 등의 결과의 진전을 주치의와 상의하면서 지금의 약물들도 더 줄여가며 궁극에는 더 좋은 소식까지 전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녀의 사연을 뒤집어보면 얼마 전 미국 하와이 주주 베이클리닉의 의사인 키몬 카마이의 임상 리포트 땅은 치유한다의 한 구조를 상기하게 된다. 제 환자 중 일부는 암 또는 신장 부전의 결과로 발과 다리에 상당한 부종이나 물이 차 있습니다. 그들의 다리는 풍선처럼 부풀어 있습니다. 나는 종종 2명의 클리닉 스태프들로 하여금 그러한 환자들을 해변까지 데리고 갔다 오도록 지시합니다. 그들은 삽을 들고 가서 젖은 모래에 구멍을 파고 환자들이 그 구멍에 다리를 내린 채로 모래 위에 앉아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런 후 그 구멍을 모래로 채웁니다. 그러면 약 20분 후에 부종이 대부분 사라집니다. 나는 그레이브스병이나 루푸스병, 다발성 경화증, 루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을 가진 환자들도 자주 치료합니다. 그런 환자들의 경우에도 접지가 매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며 결국 치유의 해결책은 바로 땅에 있다고 결론을 짓는다. 결국 오늘날 현대인들의 접지의 차단에 따른 전자의 결핍 현상으로부터 비롯된 활성산소의 폐해로 염증이 발생하고 그 염증이 혈관을 타고 돌면서 사람들마다 다른 각종 암이나 심혈관 질환, 뇌질환, 치매, 알츠하이머 등 만성 질병은 물론 스텔라 씨와 같은 여러 자가 면역 질환들이 초래되었음이 밝혀졌다. 그리고 그러한 질병들이 오늘날의 약물만으로는 그 치료에 한계가 있음이 시사되었고 오로지 맨발로 걷고 접지함으로써 그 놀라운 치유의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사실들이 여실히 밝혀진 것이다. 그동안 우리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의 여러 회원들이 각종 암의 치유, 심혈관의 치유, 만성 두통, 피부병은 물론 스텔라 씨의 무서운 자가 면역 질환 등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질병들이 2, 3개월의 맨발 걷기로 치유되고 있음이 그를 입증하고 있다.
또 위에서 인용한 논문의 실내에서의 접지 실험에 따른 염증들의 치유의 메커니즘이 그를 과학적으로 또 임상적으로 확인시켜 주었다. 맨발 걷기와 접지를 통한 땅속으로부터의 자유전자 공급이 활성산소를 중화하면서 염증과 통증을 치유하고 각종 만성질환들을 치유한다는 명제가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다. 우리 모두가 맨발로 걷고 접지해야 할 이유이다. 스토리 양입니다. 감사합니다.